안녕하세요. 이남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일십. 이거 진짜 인류가 만든 감정 믹서기 아니냐고요. 핸드폰은 100g인데 마음은 왜 100kg가 되죠? 일십은요, 배송 완료 알림은 떴는데 문 앞에 택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시스템은 도착이라는데 내 눈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순간부터 사람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뇌가 수사반이 돼요.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지? 이렇게요. 그 택배가 내 자존심이었어? 자존심, 안심, 상상력 다 묶음 배송이죠. 그리고 보통 취급주의 딱지 붙어 있어요. 잘 깨져요. 특히 밤에요. 근데 진짜 바쁘면 나중에 연락할게. 한 줄만 보내면 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 받는 사람은 한 줄이 뭐가 어렵냐 생각하는데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선 그 한 줄이 은근 숙제가 돼요. 뭐라고 쓰면 오해 안 생길지, 너무 차갑진 않을지, 괜히 말 더 커지진 않을지. 한 줄인데 머릿속에 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럼 이게 머릿속에 과부하가 생기는 거야? 네, CPU 99%인데 프로그램 하나 더 켜면 멈추잖아요. 답장하려다가 이건 좀 더 잘 써야 한다 하면서 미뤄지고요. 근데 읽씹당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해요. 나는 우선순위 아니구나. 맞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나 그냥 진짜 사람 취급 못 받는 느낌이 난다니까? 일십이 싫어일 때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피곤, 상황 안됨, 까먹음이 더 많아요. 문제는 사람 마음이 확률을 싫어해요. 애매하면 내가 바로 최악의 결론을 뽑아서 도장 찍어버리거든요. 내 마음은 말이야. 가능성만 들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아주 정육점 고기 마냥 두근두근 한다니까. 아무것도 확정이 아니면 진짜 더 무서워. 일십은 엘리베이터 버튼 눌렀는데 층수 표시가 안 뜨는 느낌이에요. 올라오는 중일 수도 있고 고장일 수도 있죠. 근데 표시가 없으면 사람은 기본값으로 고장을 선택해요. 그래서 기다림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거예요. 야, 마음이 엘리베이터라면 내 엘리베이터는 고장 전문인데? 버튼 누르면 무조건 지하로 내려가. 지하 18층. 불확실한 상황은 뇌가 자동으로 위험으로 분류해요. 예전엔 무리해서 밀려나면 진짜로 생존이 위험했잖아요. 그래서 읽씹은 메시지 하나인데도 몸이 먼저 야, 이거 위험한데? 하고 반응해요.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바로 아픈 거구나. 근데 나 진짜 머릿속에서 영화가 막 찍힌단 말이야. 혼자 감독이야. 맞아요. 읽씹은 퍼즐 조각 하나가 빠진 상태예요. 뇌는 빈칸을 못 참아요. 그래서 스스로 조각을 만들어서 끼워 넣는데 문제는 그 조각이 보통 공포 영화예요. 사실이 없으면 뇌는 최악을 사실처럼 만들어버려요. 진짜 그렇다니까. 아, 이 사람이 나 싫어진 건가? 다른 사람이 생긴 건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난 감독도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 아주 깐느 영화제가 열려. 읽씹이 아픈 이유는 거절 때문이 아니라 미확인 때문이에요. 거절은 아프짐에도 끝은 나요. 근데 읽씹은 끝이 없어요. 무한 로딩. 사람은 끝이 안 나는 고통에 제일 약해요. 무한 로딩. 그 말이 딱이야. 근데 주변 사람들은 또 그러잖아.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아니, 별거 아니면 왜 내가 거기서 멈추냐고, 내 하루가. 별거 아닌 건 메시지예요. 근데 별거 큰 건 관계의 안정감이에요. 관계에서 괜찮다는 신호가 안 오면 사랑이 아니라 연결 끊김처럼 느껴져요. 맞아. 일십당하면 그 사람과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하나 더요. 읽씹은 상대의 침묵인데 사람은 그 내 가치 평가로 받아들여요. 답장 속도를 내 가치랑 엮어버리면 상대가 그냥 바쁜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내 자존감이 부서지는 거죠. 결국 상처는 메시지보다 내 해석에서 커져요. 아, 내가 답장을 나의 가치로 묶어놔 버렸네. 그럼 상대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면서 편하게 있는데 정작 나는 마음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던 거네.
정확해요. 상대는 계산대 줄 서 있는데 나는 이미 슬픈 BGM 깔고 추모 영상 편집 중. 와, 너무 현실적이다. 그럼 아루야, 그럼 이거 어떻게 덜 아프게 함? 좋아. 그러면 내 해석이 폭발하는 거를 해체해보자. 시작. 첫 번째, 판결 타이머. 예를 들어 6시간 또는 하루. 그전엔 결론 내리지 않기. 그러면 기다림이 고문이 아니라 보류가 돼요. 아니야, 나 보류 진짜 못해. 나는 바로바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타이머가 필요한 거예요. 타이머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두 번째, 생각을 영화로 만들지 말고 문장 하나로 줄이기. 지금은 답이 늦을 수 있다. 이 한 줄이 망상 확장을 막아줘요. 아니, 확장할 건데. 그럼 더 강하게요. 나는 불안하지만 불안은 팩트가 아니다. 세 번째, 한 번이 아니라 패턴으로 보기. 한 번의 익십은 상황일 수 있어요. 반복될 때만 관계 신호로 봐도 늦지 않아요. 오케이. 한 번은 실수로 봐주는 거고, 세 번은 습관이라는 거지? 이건 쉽다. 네 번째, 확인 메시지는 감정 없이 가볍게. 바쁘면 나중에 답해도 괜찮아. 이 정도 톤으로요. 상대를 신문하지 않으면서도 내 불확실성은 줄여요. 와, 근데 이거 잘못 보내면 상대가 집착처럼 보일까봐 그게 무서운데? 그래서 감정을 안 싣는 게 핵심이에요. 왜 답 안 해? 말고 편할 때 답해줘. 이건 집착이 아니라 가벼운 안전벨트예요. 결론은 일십이 아픈 게 아니라 뇌의 불확실성이 아픈 거였네. 그리고 내가 그걸 나의 가치랑 묶어놨던 거고. 맞아요. 일십은 거절이 아니라 정보 공백일 때가 많아요. 공백이 길어질수록 뇌는 최악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죠. 그래서 필요한 건 답장 그 자체보다 때로는 확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 나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야, 이 말 오늘 좀 꽂히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요. 일십이 가장 아픈 이유는 상대가 날 싫어해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일까요? 아, 이거 엔딩 좋다.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줘 보세요. 일십을 당하면 내 머릿속에서 어떤 영화가 자동 재생되는지. 영화 제목도 같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에 분류해 드릴게요. 아루, 너 또 데이터로 마무리하네. 오늘은 일십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또 만나요.